항상 월요일장을 조심하라고, 특히 개장 아침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말 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며칠 만에 막 움직이는 호가창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며칠 굶었다가 갑자기 막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메뉴 고를 때처럼 막 도파민을 지배당해가지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그런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월요일장 혹은 연휴 뒤에 열리는 증시는 개장 때 한 1시간 정도는 좀 여유를 부리다가 10시부터 시장에 참여하시라고, 그래도 늦지 않는다고 어제도 얘기해 드렸고 일요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오늘도 오전 10시가 딱 그 코스피 코스닥 장중 최저점 그 부근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다시 순매수로 귀환을 했는데, 뭐 다른 이유보다는 환율 급락이 제일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다시 환율이 급반등이 나오면 외국인은 또 기계적으로 순매도로 전환하는 것을 각오해야 또 맞겠다. 그래서 떨줍 올팔은 진리다. 오늘 같은 날은 절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동안 떨줍한 것들을 올팔하면서 수익과 현금을 챙기는 기회로 삼자.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실천하셨을 걸로 믿고, 하여튼 K증시에서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외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절대적으로 환율이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선현물 무조건 개인하고 반대 포지션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은 한번 이제 툭 떨군 다음에 한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위아래로 횡보 한 2주만 가면은 절대 이걸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 한 곳이 K배터리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비록 금리 상승 국면에 진입은 했지만 2차 전지랑 소재까지 성장주들의 그 메리트가 실적 기대감으로 좋아 보인다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4% 정도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이익에 대해서 금리 상승으로 어떤 성장주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이 K배터리에 막 펌프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도 흔들리지 않는 K배터리. 거의 뭐 국뽕 치사량이 한계치까지 꽉 찬, 진짜 그 아르키메데우스가 감탄할 그 정도의 국뽕 한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국방 한계선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장 초에 막 이걸로 고무돼 있었는데, 바로 제 그 친정이라고 하는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보란듯이 삼성 SDI 목표가를 절반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매도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는 의견을 냈습니다.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이 K배터리 주력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각형 전지 소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거기다가 CATL, 이 닝더스다이를 비롯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증설에 따른 그 생산량 본격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까지 또 심화될 것이라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뭐 노출된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박차를 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처럼 아예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뭐 중립이나 비중 축소로 한 단계 뭐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반대쪽으로 매도 의견으로 패대기 쳤고요. 목표가를 기존의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진짜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럼 또 누가 옳았냐? 이거는 뭐 오늘 삼성 SDI 종가 보시면 아실 거고,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차 업체들이 진짜로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설 거라는 이 관측에 대해서는 앞으로 K배터리 관련주들 지켜보면 또 알게 되겠죠.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국내 어떤 그 핫한 종목들, 어떤 테마가 좀 꽉 차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리포트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셀트리온, 하이브 뭐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무적인 거는, 이들이 삼성전자만큼은 무조건 다 10만 원 위로 목표가를 놓고 있다는 게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6월 FOMC가 딱 16일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로 연휴고, 우리도 수요일 날 지방선거 이제 휴장일인데,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당장 6월 1일부터 연준이 국채하고 MBS,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부 증권 같은 보유자산 매각에 들어가는데, 일단 월 475억 달러로 시작해가지고 3개월 뒤인 9월부터는 이제 월 950억 달러로 2배 높은 수량의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만큼 유동성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주말에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 5월 결과에는 실업률, 비농업 고용 증가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평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최근 미국 그 경제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여러 가지 수치들을 종합해 보면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 8%대 상승이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PCE는 이제 4%대 상승, 그리고 고용지표상 임금 상승률은 한 5%대 상승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혈압, 체온, 맥박 이 세 가지가 다 높은 상황,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반면에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랑 최근 PMI 같은 거 있죠. 이런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문을 통한 그 심리조사 지표들, 이거는 또 너무 많이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저렇게 혈압, 체온, 맥박은 다 높은데 또 동시에 빈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정말 중환자 아닌가, 이거? 하여튼, 이렇게 이번 주는 이제 중간에 휴일 있고, 5, 말 6초, 맞물려 있어가지고, 달력 한 장 또 넘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6월 FOMC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와중에 월가에서는 또 역설적인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향후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둔화에 더 신경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이 실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표 나빠지는 걸 또 연준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로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에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지금 아예 성장을 잡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고혈압이라고 혈압 떨어뜨리려다가 아예 심장이 멈추게 생겼으니까 다시 연준이 이제 어떤 그 칼잡이 의사 모드에서 나이팅게일 모드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일단 꺾이지는 않고 있지만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고는 볼 수 있고, 대신에 경제 성장이 꺾이는 폭이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폭보다 더 크다 보니까 연준이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금리 인상의 폭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빅스텝에서 스몰 스텝으로, 그러니까 당장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정도로만 해줘도 좋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이분 원래 제가 옛날에 그 외신캐스터 시절에는 프루덴셜 종합금융에 계셨는데 LPL 파이낸셜로 옮겼네요. 하여튼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과매도 국면 해소를 위한 어떤 주가의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자카리 힐은 연준의 긴축은 금융시장 내 소비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등 해가지고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 어설픈 그 기대에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긴축 국면에서는 무조건 인내만이 답이고, 긴축에서 최소 중립으로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때야만이 비로소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긴축 국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주가 상승은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은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정반합의 그런 포지션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는 지금은 연준이 일단 고속도로에 막 올라탔기 때문에 당장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것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우선 이제 가속도 붙여가지고 달려나가는 거를 이제 지켜보는데, 다만 여름 이후 정도에 이제 경제 성장이 정말 많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꺾인 게 확인이 되면은 연준이 긴축 행보를 일시 중단할 수는 있다. 잠깐 쉬어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경부 고속도로 탔는데 바로 만남의 광장이나 동수원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보는 건 무리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쭉 달린 다음에 한 천안 삼거리 정도 가면은 이제
화장실도 좀 가고 기름도 넣고 이렇게 그때는 돼야 한번 쉬었다 갈 생각이 들 것이다. 다음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이 때려 죽여도 6월, 7월 앞으로 그 두 번 FOMC에서는 무조건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밀어붙일 거다. 오히려 여기서 더 경기 침체가 깊어지기 전에 금융시장의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하는 차원에서 고강도 긴축을 한번 이렇게 내질러 보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강도 긴축, 그러니까 금리 빅스텝 인상 더하기 보유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흡수까지 추진을 하다가 QT, 전혀 큐티하지 않은 QT, 그러니까 보유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흡수까지 같이 추진하다가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안전자산의 모든 그 수요가 쏠리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긴축의 강도나 경로를 수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장 올 여름은 아닐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고요. 이 구성 취지는 바로 정보민주화. 여러분들이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금융시장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자, 내일은 화요일인데요. 동시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환율은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가 완전히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무자들끼리 논의는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연준한테 한번 두드려 맞으면 진짜 아프다. 미국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격언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수미양가 중에 우 정도라고 한 건데요. 하여튼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른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부채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의 통화량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이런 거 풀리는 날은 꼭 그 돈이 증시로 간다고. 그래서 결국 증권주의 호재라고. 참 이분들도 지금은 사실 작년이나 코로나 한창 때 그 재난지원금 풀릴 때하고 다른 상황이라 어떻게든지 이제 딜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데 이 돈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또 그동안 이제 워낙 손실의 폭이 크시다 보니까 요 몇 푼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주식으로 불려보자 뭐 요런 지금 상황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개인 순매수와 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외국인이 사야 코스피는 오르고요. 개인이 사면 코스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와는 정의 관계, 개인 매수세하고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와 리서치 분석으로 엄연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어서 내일 화요일 정부에서 바이오, 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부장은 이제 약간 반일 테마의 조금 그 흐름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원숭이 두창 비롯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수요는 또 한 번 지금 중심이 돼가고 있죠. 이어서 내일 충전 데이터 접속 표준 USB-C죠. 국내 도입 가속화라는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이 키워드의 증시 테마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내일 여름철 수산물 안전 정부 합동 점검한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산물의 좀 인기도 같이 올라가는 반면에 또 이제 수산물이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증시에서 콜드 체인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관련 바코드 블록체인 기술. 이제는 바다에서 어부님들이 고기 딱 잡자마자 바로 거기다가 바코드부터 부착합니다. 그래서 어느 바다에서 몇 시 몇 분에 누구에 의해서 잡았고 이게 수산시장 거쳐가지고 이제 뭐 마트 갔다가 집에 식탁에 올 때까지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그런 기술 이제 상용화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럴 때 또 각광받는 게 수산물 한 발 앞선 가공 기술 가지고 있는 그런 K 시푸드 관련주들 있죠.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밀키트도 한동안 이제 신선도의 문제는 밀키트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왜냐면 이건 거의 이제 진공 상태로 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내일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정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신항만건설 이것도 관련주가 있어요. 뭐 위치 기반 서비스 LB에서부터 해가지고 앞에 얘기한 콜드체인이랑 이거를 이제 다 그 일원화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식 신항만인데요.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UAE 아랍에미리트죠. 여기 원자력 공사 하마디 사장과 면담을 가집니다. 양국 간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아, 이제 이거 K 원전이 이제 중동을 달군다. 아, 거기 달구면 안 되는 데인가? 중동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아, 모래바람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하여튼 중동에 원전 일부 다처제를 도입. 하여튼 호재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 기재부는 정부 출자 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중에서 또 옥석가리기가 뭐 필요하겠죠. 한전 진짜 힘들고,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내일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공급 기술 개발에 2,574억 원 지원이라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이제 어떤 핵심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스마트 공장 바로 키워드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 먼저 다트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 이제 쭉 나오면은 한번 차트 보고 계시다가 오전장에는 이게 좀 뭐 비실비실 음봉 뜰 때 슬그머니 이제 낚아챘다가 뉴스 나오면 바로 이제 붕 떠오르거든요. 그때 팔고 스캘핑으로도 떨주 몰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 왜 그 장애인 분들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고 보조 공학기기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 셀비스 AI인가 딱 보세요. 보도자료 나오고 뉴스 쓰니까 바로 그냥 붕 떴다가 순간적으로 꼬라박습니다. 그거 보고서 뉴스 떴다 하고 바로 따라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위 1%의 어떤 플레이와 다른 점이고요. 그들은 절대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내일 화요일 해양수산부는 6월 대게하고 꽃게, 낙지, 금어기 시작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역시 KC푸드나 밀키트한테는 호재예요. 꼭 이런 거 금어기 시작된다고 하고 시장에서 이제 값이 비싸지면 또 사람이 먹고 싶거든요. 하지만 가공된 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 내일 환경부는 반달 가슴곰 첫 4세대 포함해서 5마리가 새끼를 출산했다고. 요거 이제 나오면 또 동물복지,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또 시작될 때가 된 게 가축 전염병, 이런 테마 쪽으로 관심 쏠리죠. 자, 그리고 내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무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국제기념일인데요. 복지부에서도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요즘 이제 학생들이 냄새가 잘 안 나는 전자담배, 전담 많이 피우는데 그것도 결국 담배로서 해롭긴 하다. 금연 관련주들은 이렇게 세계 금연의 날 맞게 또 관심이 가겠죠.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4월 산업활동 동향,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관광 통계 다 나오는데 산업활동 동향은 일단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그리고 내일 이 지표 또 이거 뉴스 타기 좋은데요. 작년 2021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 실적을 내일 정부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친환경차, 미래차를 이제 타야 되는데 그 실적 나오는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적었어. 그러면 왜 공공기관에서 안 타냐? 공무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급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충전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어떤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일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이제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슬슬 이제 여행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이 늘 텐데, 근데 이건 어차피 해외 직구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이 늘어났었던 걸로. 그리고 내일 디램하고 낸드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관련된 재료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일 5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나옵니다. 중국 지표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지금 이제 상해는 봉쇄가 조금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지표는 봉쇄 당시에 측정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4월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건설 수주, 그리고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까지 긴축으로 돌아서면은 우리한테 좋을 건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일 호주에서는 1분기 경상수지 발표되는데 아시아에 몇 안 되는 그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고, 그 다음에 내일 유로존에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공개됩니다. 지금 ECB 유럽중앙은행이 7월 금리 인상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표고, 독일의 5월 실업률, 영국의 4월 BOE 영란은행 실질금리도 내일 나옵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3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4월 곡물가격, 5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잇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시카고 PMI랑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까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6월 FOMC가 이제 딱 16일 남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표도 또 연준의 뭐 긴축 행보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경계감 내지는 악재로 둔갑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지표를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 신규 상장일입니다. 여기 뭐 리츠 들어간 거 보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하고요,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맘스터치하고 SHNL이 상장 폐지되는 날입니다. 맘스터치는 자진상패고 SHNL은 이거 감사 의견 거절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내일 BTS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직접 방문하러 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하와이 태평양제도 원주민, 일명 AANHPI의 달 기념으로 백악관 이제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일 5월의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 5월 31일 미국 현지에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트립닷컴, 그리고 UAM 무인 이동체 가지고 장난쳤다가 손모가지 거의 날아가가지고 간당간당거리는 이항홀딩스, 그 다음에 코스트코가 키운 최고의 브랜드 커클랜드 실적 나오고, 그 시애틀 가면은 실제로 커클랜드라는 이제 지명의 어떤 그 호숫가 유원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고등학생들 막 졸업사진 찍고 거기 다 같이 놀러 가가지고, 이제 미국 유원지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약간 컨트리틱 하잖아요. 가면 막 핀볼 게임 같은 거 있고, 막 우리로 치면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거 있고, 뭐 약간 월미도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호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근데 호수가 진짜 얼마나 넓고 그 물이 맑은지, 그 물이 아마 저 캐나다까지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가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이름도 잘 지었어요. 글로벌 그 란제리 메이커 빅토리아의 비밀. 뭔가 이름만 들어도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바로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